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4명의 과학자들. 올해 국가개발 연구 성과를 이룬 영예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기계 소자 분야에서 최우수 성과를 거둔 과학자입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우주 같은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3차원 초소형 비행체입니다. 세계를 빛낼 수 있었던 그의 기술, 지금 살펴봅니다. 융복합 연구로 혁신을 이루어간다는 대구의 한 대학교. 다양성을 강조하는 만큼 각양각색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도 조금은 특별한 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단풍나무 곳곳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뭘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식물 씨앗 한번 뿌려보가면서요. 공기랑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관찰해보고 있습니다. 떨어뜨리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네. 형이 찍어볼게요. 네. 대부분이 그냥 지나칠 법한 식물의 씨앗도 그에게는 연구 대상. 빙빙 돌면서 날아가는 씨앗의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무동력 비행체를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 씨앗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연구하면 디자인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특한 발상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한 김봉은 교수. 김봉은 교수팀은 바람에 잘 흩어지는 씨앗의 모양을 관찰한 뒤 그 모양을 비행체에 유사하게 적용했는데요. 놀랍고도 정교한 자연 현상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의외로 자연 현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의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을 보면요. 민들레 씨앗을 떨어뜨리면서 공기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지 연구한 논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민들레 씨앗이 떨어질 때 어떻게 공기랑 상호작용을 했는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민들레 씨앗의 경우 깃털과 같이 가벼운 털로 최대 수십 킬로미터까지 비행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수가 아래쪽으로 되게 떨어뜨렸어요. 식물의 씨앗이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던 비밀은 뭘까요? 김봉은 교수팀은 그 모양을 살폈습니다. 회전하는 씨앗의 모습이 마치 프로펠러 같은데요. 김봉은 교수팀은 이처럼 날개가 있는 프로펠러 모양으로 비행체를 만들었죠.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디자인을 좀 더 개선한 초안들이고요. 저희가 가장 작게 만든 거는 약 200 마이크로 정도까지 만들어 봤고요. 더 작게도 가능합니다. 프로펠러 모형의 비행체가 오직 바람만으로 이동하기 위해 마이크로 단위의 초소형 크기로 제작을 했고요. 무동력이다 보니까 쉽게 해서 바람을 타고 잘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있을수록 공기 중에 있는 정보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디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3차원적인 디자인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차원 구조입니다. 3차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2차원 소자의 구조가 필요한데요. 3차원 마이크로 비행체를 만들려면 마이크로 팹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실험하는 모습을 하려고 왔습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과 같이 실리콘 웨이퍼에 감광액을 도포해 밑그림 작업을 시작합니다. 감광액을 뿌린 뒤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면 얇은 방막이 형성되는데 이 방막을 건조시키고요. 네, 호떡기계라고 좀 비슷한데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설명해서 그냥 뜨거운 온도, 미세한 온도 조절이 가능한 불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세한 온도요?
이제 뭐 수스점 단위로까지 이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그런 핫플레이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그리면 되는데요. 이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걸 또 더 입어요? 이게 디벨로퍼 용액이 눈에 튈 수도 있고요. 좀 유독한 물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호 차원에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피디님도 여기 가까이서 찍으시면 안 됩니다. 현상액을 뿌려 빛을 받은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안전하게 제거하면 완성됩니다. 보시면은 웨이퍼의 패턴이 보이는데요. 약속을 다 치웠기 때문에 좀 가까이 와서 촬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람개비 모양의 패턴이 새겨진 모습 보이시나요? 이제 끝난 거예요, 작업이? 네, 이제 저희가 웨이퍼 위에 2차원 패턴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기계적 변형을 저희가 가해서 3차원 무동력 비행체를 만들기 위해 또 변형을 가할 겁니다. 2차원 소자를 변형해 3차원 소자를 만들면 그 자체로 비행체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장점은 많습니다. 같은 디자인이라 그래도 그게 2차원일 때와 3차원일 때를 저희가 낙하 속도를 실제로 비교해 보면 뭐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한 것 중에 그 눈송이보다도 더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웬만한 물체들보다는 훨씬 더 느리게 떨어집니다. 3차원 비행체는 공기 중에 체류하는 시간이 2차원일 때보다 긴데요. 바람이 불 경우 비행체가 더욱 멀리 이동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저희가 이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꾸는 공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당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 3차원 구조가 2차원이 됐다, 3차원이 됐다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소자에 연결된 기판을 늘렸다가 줄이기만 하면 일부분이 솟아오르며 입체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저희 원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3차원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구조 안에 저희가 반도체 소자라든지 고성능 센서를 삽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3차원 구조면서 어떤 기능성을 갖는 전자 소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볍고 작고 저렴하다는 것. 모터 등의 부품을 추가로 달아야 하는 기존의 비행체보다 유리합니다. 그동안은 비행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드론이라든지 또는 약간 한 수 센티미터 정도의 초소형 비행체를 얘기했는데요. 이런 마이크로 사이즈의 비행체라는 게 처음으로 제안됐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네이처의 표지까지 장식한 김봉은 교수. 세밀한 관찰력과 호기심으로 시작된 연구가 빛을 발한 이후 비행체 역할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데요. 3차원 무동력 비행체의 장점은요. 아무래도 회로 자체가 이제 비행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전자 회로가 날아다니면서 날개가 달린 것처럼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정보를 모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GPS라든가 공기 오염도 측정 센서라든가 다양한 회로를 마이크로플라이에 붙일 수 있습니다. 설계한 프로펠러 모양대로 만들기만 하면 무동력으로 움직이는 비행체가 되어 공기 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안에 지금 이 실험은 이러한 복잡한 형태의 전자 회로를 이제 3차원 무동력 비행체에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소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소자에 얼마나 빛이 잘 들어오는지를 보는 건데 이제 주변 환경이 얼마나 오염된지에 따라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환경이 얼마나 오염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험 측정은 잘 되고 있어요. 미세먼지 챔버 한번 덮어볼까요?
아까 없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캐패시턴 차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거죠, 저희가? 측정된 거죠? 약 2배 정도 더 차이 나는 걸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서 포토 디텍터와 슈퍼 캐패시터로 이루어진 간단한 회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더 발달되면 pH라든지 뭐 다른 정도의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회로를 또 개발할 계획입니다. 각 환경에 맞는 소자를 비행체에 결합하면 환경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측정기와는 달리 현상이 발생하기도 전에 투입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편 김봉은 교수팀은 완전히 새로운 소재의 초소형 비행체도 개발 중인데요. 잘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사원에서 1시간 정도 걸려서 녹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소재는 지난번에 저희가 썼던 그 생분해성 고분자 그건가요? 이렇게 해서 물에 녹아 없어지는 친환경 소재의 비행체랍니다. 이제 센서가 자연에서 분산돼서 자연 어떤 오염도를 측정하는 건 좋은데 그 센서 자체가 또 오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서가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는 그 센서 자체도 스스로 없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녹는 마이크로 비행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3000 마이크로 비행체 한번 넣어볼까요? 네. 예. 없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생분해 방식과는 달리 금세 녹는 모습. 회수가 어렵다는 초소형 비행체의 단점을 넘어서고 있죠. 신소재 공학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워낙 좀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이라든지 전자공학이라든지 이런 제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약간 융복합적인 그런 연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시작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의 기술. 기술의 원천을 준 자연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라는데요. 그 고마운 마음을 일상생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에 식물이 많아요. 예, 제가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해서요. 이렇게 뭐 물 주고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제 취미 생활입니다. 이 두 개는 이제 파인애플입니다. 따로 산 게 아니고 저희가 파인애플 먹고 나면 이제 과육 부분은 먹고 이제 머리 부분 이제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에 놓으면 수경 재배하면 이렇게 뿌리가 납니다. 비용 안 드는 활동을 되게 즐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래서 가격 경쟁력 있는 취미 생활입니다. 일종의 돈이 안 들죠. 먹다 남은 파인애플을 키우듯 일상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소재에 관심이 많다는데요. 김봉은 교수는 공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강조합니다. 뭐 액자 속에 사진은 누구세요? 제가 이제 인생에서 만났던 스승님들이고요. 되게 이제 저한테 큰 도움을 주신 스승님들 잊지 않으려고 항상 이렇게 사진 두고 이제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노스웨스트 유니버시티의 교수로 계신 라저스 교수님인데요. 한국 같은 그런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그룹을 떠날 때 기념 선물로 주셨던 액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 라저스 교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겁니다. 학부 졸업 후 유연소자라는 새로운 분야에 흥미가 생긴 김봉은 교수. 곧바로 유연소자의 대가인 존 로저스 교수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엔지니어는 진취적이어야 되지 않냐. 나는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싶고 뭔가 그런 열정으로 가득하다. 그런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한 3페이지짜리 이메일을 보내서 그래 네가 그렇다면 우리 그룹에 와도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서 2년이 시작됐었습니다. 6년의 시간을 함께하며 공학자로서의 철학을 배웠다는데요. 존 로저스 교수도 김봉은 교수의 열정을 높이 샀습니다.
Bong Hoon was, of course, the key leader of the project, a really outstanding postdoc, diligent, hardworking, smart, focused, but maybe as important for this effort, highly collaborative as well, bringing together expertise not only from material science, but also theoretical mechanics, aerodynamics, and chemistry to yield a truly delightful, creative paper with broad potential in environmental monitoring. So congratulations again, Bong Hoon. 이분은 이제 저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님이신 카이스트 신소재 김상욱 교수님이시고요. 제가 이제 연구자의 공학자의 길로 가게 된 이제 가장 큰 기여를 해주신 분이고,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저희 이제 박사학위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예. 이 편지는 되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제가 6학년이 됐을 때 주셨던 편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좀 학습 부진하라고 할까요? 공부를 좀 못했고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당시 2자릿수 곱셈을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정해진 틀에 맞추기보다 자유롭게 상상하기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소녀는 한 선생님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학업은 둘째치고 학교라는 시스템을 좀 이해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학업 성적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근데 이제 5학년 때 선생님께서 제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셨어요. 선생님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왜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들어주시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학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떤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됐죠. 조금은 엉뚱한 생각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게 도와준 선생님 덕에 뛰어난 관찰력과 창의성을 가진 공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약간 늑대 소년이 막 사회화되듯이. 그래서 굉장히 제 또 은혜로운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학년 올라갔을 때 손수 쓰셔서 저한테 주셨던 편지인데요. 제가 그 시절을 잊지 않고자 이렇게 액자에 넣어놓고 한 번씩 봅니다. 제자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며 좋은 교육자가 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인생에서 만난 3명의 은인들. 그 시작을 열어준 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김영구 선생님 잘 지내시는지 이 방송, 이 동영상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3분 선생님 중에 이제 첫 번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정말 가장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가장 많이 바꿨던 분이라서 선생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나중에라도 제가 한 번 더 찾는 거 한번 시도해보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초등학교 5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용구 선생님이시고요. 혹시 주변에 아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선한 깨달음을 주는 그의 또 다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짱이십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나노 크기의 패턴이 그 주인공. 자, 그럼 진공 잡았어, 저는? 네, 이제 안에 샘플을 로딩 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나노 구조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 볼 수 없어서요.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는 거를 써야 되는데 그 주사 전자 현미경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보시는 이 장비를 써서 저희가 이제 무질서한 나노 구조를 한번 관찰하려고 합니다. 사진은 별로 안 일어날 것 같거든? 네. 그래서 이제 워킹 패턴을 뚜렷하게 관찰하기 위해 초점도 맞추고 배율도 높여보는데요. 예쁘게 잘 나왔네. 검은색과 흰색의 분자가 각각 모여 형성된 모습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술 시간에 마블링이라는 걸 통해서 미술 작품들을 만드는데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건데 똑같은 패턴이 나올 확률이 60억 분의 1로 매번 만들 때마다 새로운 패턴들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마블링 기법처럼 나노 구조로도 무질서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에 고분자 용액을 넣고 코팅한 뒤 열 처리만 하면 완성되는데요.
이거 쉽게 말해서 전기 오븐인데요. 지금 웨이퍼에 열을 주어서 나노 구조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같은 조건, 같은 온도에서 실험을 여러 번 진행해봤는데요. 아직 똑같은 패턴이 나와본 적은 없습니다. 고분자끼리 스스로 모이며 매번 다른 모양을 만드는 것. 사람마다 각기 다른 지문이 있는 것처럼 유일무이한 패턴으로 생체 인식 기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나노 패턴은 쓸데가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증에 붙인다고 하면 위조라든가 이런 복제가 불가능한 어떤 인증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CPU 칩에 넣게 되면은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굉장히 높은 보안성을 갖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에서 보안 기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비밀번호 등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 시스템은 해킹 우려가 높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떠는 상황인데요. 저항을 측정하면은 저항을 찍는 곳마다 특유의 값을 가지고요. 그걸 마치 우리가 바코드 비밀번호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샘플은 뭐 예를 들어서 5535라는 저항이 나온다면 또 다른 샘플은 3195 이런 식으로 다른 숫자의 저항이 나오거든요. 그럼 마치 비밀번호처럼 그걸 하나의 키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질서한 나노 패턴을 이용하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노 패턴에 전자 소자를 결합해 고유한 숫자를 만드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각각 이 위치마다의 저항들이 다 고유의 저항들이 있거든요. 저항값이 똑같이 나오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소자입니다. 학계에서는 원래 그런 정렬된 나노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가 한 15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저는 약간 역발상을 통해서 무질서한 나노 구조를 보안 시스템에 활용한 연구를 최근에 진행하였습니다. 비생산적이라고 여겼던 다수의 편견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일상의 모든 현상에 관심을 갖고 물음표를 던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그 연구에 도움되는 이유가 저희 공학자들은 그 관찰력하고 호기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주변에서 보는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데서 연구 영감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도 이 얼룩말 같은 경우는 저희 최근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동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얼룩말들도 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질서한 패턴이 이 객체 하나하나를 다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자연의 지혜를 들여다보고 그 현상을 연구에 활용한 김봉훈 교수. 개인적인 관심에서 시작한 연구에 세계가 주목한 이후 그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이게 용접 공정을 할 때 쓰는 선글라스예요. 그 당시 한 $7 정도 제가 한 5년 전에 미국에서 산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본래의 목적, 그 기능에 충실하면서 그 가격을 굉장히 다운시켰는데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엔지니어들의 어떤 노력이랄까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는 대중들이 누구나 기술적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공학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중입니다. 교수님, 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 너무 뭉클하네요. 자연에서 얻은 영감으로 세계 최초의 원천 기술을 만든 과학자가 있습니다. 3차원 마이크로 비행체부터 복제 불가한 나노 패턴 개발까지 끝없는 호기심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한 김봉훈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너무 과찬이시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질로 알고 저희 학생들과 더 열심히 저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나노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편견 없이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연구하면서 공학이라는 학문이 발전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사물의 본질에 집중할 때 새로운 어떤 공학적인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은 사물의 본질에 집중하는 학문이다 라고 썼습니다.